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사태 때문인지 지금 민주당의 이탈자 혹은 반란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이철희 비례대표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표창원 의원이 의외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불출마는 아니지만 거의 노골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디스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조응천 의원입니다. 자,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본인이 특별히 인재영입 케이스로 민주당으로 모셔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나 스타일이나 다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보입니다. 특히 어제 조응천 의원은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뇌물 혐의로 수사를 하겠다. 내가 검사라면, 이런 발언을 해서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가뜩이나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는데 그 뒤에 조응천 의원이 그냥 한 방 먹인 겁니다. 자,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구가 고향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의 지역구 의원, 남양주인가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조국과 관련해서는 지역구의 민원들을 목소리들을 들을 겁니다. 게다가 검사 출신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오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의혹만 보더라도 검사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참 간단치 않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조응천이 주목한 것은 뇌물 혐의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중성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정직한 척, 청렴한 척, 깨끗한 척, 개혁적인 척하지만 뒤로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반대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이번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진보 좌파 진영도 분열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평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저쪽 편진영의 사람들도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조응천 의원 어제 충격적인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는 조응천 의원은 자, 정경심 씨의 6억 원대 차명 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해서 제가 검사라면 뇌물이냐 아니냐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뇌물이냐 아니냐로 수사를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주머니 돈이 삼짓돈인데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크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이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을 크게 다투고 있을 것이다. 조응천이 검사했다면 말입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초 2차전지 업체인 WFM의 주가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차명으로 주식 12만 주를 6억 원에 사들은 혐의를 정경심 씨는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물증권으로 정경심 씨의 동생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 압수수색에서 딱 걸렸습니다. 시세보다 2억 4천만 원 정도를 저렴하게 산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 이 주식을 정경심 씨가 동생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차명 주식 12만 주를 매입할 때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가량의 돈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로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동아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이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 투자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블라인드 펀드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 직접 투자가 안 된다고 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이라는 이 조국 전 장관의 공개적인 답변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조응천 의원은 말합니다. 검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정경심 씨가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면 제가 검사라면 이건 내분이냐 아니냐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 수사의 종착점은 2억 4천만 원의 차액 또는 횡령된 돈이 정경심에게 건너간 것의 뇌물성 여부다. 제가 검사라면 나머지 20일 동안 전력을 다해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20일이라는 것은 정경심 씨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러면 20일까지 구속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이고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급 피치를 올릴 겁니다. 일단 정경심 씨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자, 조응천 의원은 사실 속으로 저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까지 소환을 해서 빈 공간을 메꾼 후에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지금까지 수사가 그런 식으로 되어왔다. 검찰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소환이 안 된 상태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것을 보고 검찰이 작전을 바꿨구나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는 조국, 정경심 다 불러서 조사한 뒤에 어느 한 사람한테 영장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 기법인데 이번에는 정경심 씨만 조사한 뒤에 조국 전 장관은 소환도 하지 않고 바로 정경심 씨에게 구속영장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다 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엔 아니 다 됐는데 구속해서 뭘 더 수사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이유로 혹시라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수사기밀이 일부 누출되는 것을 감수하고 윤석열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검찰이 변칙을 쓰지 않았나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조응천 의원은 본인이 검사라면 검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하는 말입니다. 일리가 상당히 있는 말입니다. 일단 조국은 남겨두고 정경심 씨를 먼저 구속시킨 것은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수사가 다 끝났는데 왜 또 구속시키려 하느냐, 증거인멸 혐의도 없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 나올까봐 중간 상태에서 조국을 소환하지도 않고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정경심 씨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완성됐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 혐의가 많고 그 중에 한두 개만 들어맞아도 정경심 씨는 구속되는 겁니다. 이번에 11가지 혐의를 조사했는데 그중 4가지 정도가 조국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의 마지막 종착역은 조국이 아닐까요?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을 뇌물 혐의로 내가 검사라면 그것부터 수사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수도권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금 민심이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종편에 나와서 마음껏 조국 전 장관의 비리를 마치 보수 진영의 패널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미 이 정권에 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둘씩 이 조국으로 인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란은 시작됐습니다. 물론 민주당 편이냐 아니냐는 것과 별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참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철희 표창원 의원은 법사위 소속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아마도 국회의원으로서 회의를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른 일을 해도 먹고 살 수가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의 나름대로 스타 정치인이죠.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의원들이 이렇게 한 명씩 둘씩 불출판 선언을 하고 TV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이야기합니다. 뇌물 혐의를 이야기합니다.
둑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